이런 곳에 글을 쓸 날이 올지 몰랐는데 글을 다 써보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여자예요. 얼마 전까지 사는 게 참 암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큰 낙은 아니지만 큰 고민거리가 사라졌어요. 저는 35살이라는 늦다면 늦은 나이에 선을 봐서 결혼을 했었어요. 20대 때 꽤 오래 만났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헤어진 후로는 남자에 관심도 없이 살았었어요. 그렇다 보니 연애 경험도 별로 없었고 남자에 대해 잘 몰랐었죠. 그러다 부모님이 하도 성화를 내서 선을 봤어요. 저야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옛날 분이셔서 그런지 여자 혼자 결혼도 안 하고 남편 없이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나갔던 선자리였는데 거기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키가 크고 멀쑥한 게 꽤나 호감상의 남자였어요. 가볍게 밥이나 한 끼 먹고 오자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괜찮더라고요. 간만에 가슴이 뛰었어요. 말이 없고 과묵한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여태 결혼을 못했지? 싶을 정도로 진중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을 했어요. 양가 형편도 비슷했고 별 잡음 없이 진행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은 무난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농사일을 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만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늦게한 결혼이지만 별 탈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여겼는데 결혼하고 보니 깨달았어요. 시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왜 여태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지 그게 의문이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미친놈이더라고요. 처음엔 술 마시고 들어오면 걔 망나니로 변해 집을 난장판 만들더니 나중엔 술을 안 마신 맨정신으로도 그렇게 횡포를 부리더군요.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오랜 시간 회사를 다니고도 왜 이렇게 모은 돈이 별로 없을까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월급을 몽땅 도박과 노름에 탕진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평생 모아 산 줄 알았던 우리가 신혼생활을 했던 집은 사실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젊은 날 남편에게 미리 해줬던 집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모은 돈은 없지만 집은 하나 갖고 있는 건실한 남자라고 여기고 결혼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개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었어요. 매일을 도박 노름에 빠져서는 회사라도 성실히 다니는 게 다행히로 여겨질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남편한테 월급 한 번, 생활비 한 번 제대로 받은 적 없었어요. 제 월급으로 집의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고 남편은 본인 월급을 매번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제게도 돈을 달라 할 정도였어요. 주지 않으면 술 먹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줄 때까지 때리기도 했어요. 덕분에 둘 다 돈을 버는데도 매달 사는 게 팍팍하고 돈이 모자랐어요. 결혼 전 내가 알던 사람과는 너무 달라서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위자료도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하게 해달라고 빌었죠. 그날 남편은 제 목을 졸랐어요. 감히 어디서 이혼을 입에 올리냐며 본인이 놔주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여라도 도망이라도 가면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까지 쫓아가 니네 부모님이고 너고 모두 죽일 거라고 절 똑똑히 보며 말을 했었죠.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 나뿐만 아니라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까지 다 죽을까봐 무서웠고 남편의 말이 너무 진심처럼 보여서 무서웠어요. 결혼 후 제가 겪었던 남편은 진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맘대로 이혼도 못하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사람인 걸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깨달아서 제가 애를 가질 생각은 안 했었다는 거예요. 남편 역시 아기들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가끔 시댁이나 친정에서 언제 애를 가질 거냐며 저에게 부담을 주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 애가 잘 생기지 않는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로 적당히 둘러댔어요. 그리고는 아주 철저하게 피임을 했죠. 이렇게 살아 불행한 건 나 하나로 족하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냈어요. 매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모이는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모아놓을라 치면 늘 남편이 홀라당 다 가져갔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처음엔 어떻게든 이 지옥을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점점 자포자기하게 됐어요. 어차피 남편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고 내가 죽어야만 끝이 나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의욕 없이 살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트를 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옛날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인데 저와는 그리 친하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놀기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던 소위 말해 날라리 같은 애였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가는 친구였고 저 역시 몇 번 뜯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는데 걔가 절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절 보며 되게 친했던 사이처럼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저 역시 엉겹결에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다며 앞으로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와 서로 연락처까지 주고받게 됐고 친구가 계속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면서 좀 친해지게 됐어요. 친구는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서 애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돈 한 푼 없이 시집 왔다고 혹된 시집살이를 겪다가 못 버티겠어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재혼한다고 애까지 자기한테 홀랑 던져놨다며 매달 양육비는 꼬박꼬박 주지만 그 돈으로 두 식구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워낙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 벌이도 시원찮고 힘들다고 본인 사정을 다 늘어놓더라고요. 나랑 다를 거 없어 보이는 처지에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좀 잘 대해줬어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김장김치를 나눠준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친구가 고마워하며 주변에 유명한 음식점에서 포장해온 음식이나 간식들을 사서는 저희 집에 애랑 같이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죠. 그러다 어느 날은 웬일로 퇴근하고 맨정신으로 집에 온 남편과 친구가 마주치게 됐어요. 친구는 애 재우고 왔다며 저희 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을 하고 놀고 있었는데 남편을 보고는 단박에 형부라 부르며 반색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집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자 놀랐는지 평소와는 달리 정상인처럼 행동했어요. 연애 때 정중하고 과묵하던 남편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남편한테도 같이 한잔하자고 우기는 바람에 남편도 함께 앉아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됐죠. 결혼하고 남편이랑 다정히 둘러앉아 술을 마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참 별거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남편한테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묻더라고요. 친구는 말끝마다 애교가 묻어나는 데다가 몸도 남편 쪽으로 아예 기울어 있었어요. 심지어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혼자 막 웃으며 남편의 팔이나 허벅지 쪽을 터치하기도 했어요. 계속 지켜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설마 얘가 지금 남편한테 끼부리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친구가 짠하게 느껴졌어요. 이혼도 한 번 했다면서 남자 보는 눈이 저렇게 없나 싶었죠. 게다가 나한테는 개자식인 남편이었지만 친구 입장에서는 친구의 남편인 건데 저렇게 예의 없이 껄떡대고 싶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남자 밝히고 좋아하더니만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나 싶었어요. 어느새 친구는 혼자 신나서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근처 살고 있는데 동생처럼 친구처럼 대해달라고 하며 남편과 번호를 교환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역시 저와는 달리 애교 많고 적극적인 친구가 싫지 않은지 사람 좋은 척 허허 웃으며 번호를 찍어줬어요. 어처구니가 없긴 했지만 저는 그걸 보고도 딱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미 애정이 떨어진 지 오래였고 지들끼리 지지고 볶던 말든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친구는 그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취해서 가기 힘들다며 자고 가겠다는 거를 집에 애도 혼자 있을 텐데 오늘은 이만 가보는 게 좋겠다며 말렸어요. 눈에 띄게 아쉬워하면서 마지못해 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니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친구는 저희 집에 더 자주 놀러 왔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밖으로 안 나돌고 집으로 제각제각 들어오더라고요. 전처럼 돈 달라고도 안 하고 노름하러 따로 나가지도 않고 퇴근 후 집으로 그냥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의아했지만 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월급 계속 안 갖다 줘도 되니까 나한테 돈 달라 소리만 안 해도 훨씬 살만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와는 남편까지 셋이서 자주 어울리게 됐어요. 심지어 제가 퇴근하고 아직 집에 도착을 못했는데도 남편과 친구 둘이 먼저 집에 와서 밥과 술을 먹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친구나 남편에게 따로 문제를 삼진 않았어요. 남편과는 따로 말을 섞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고 친구는 얘기해봐야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말한다고 들을 사람이었으면 말하기 전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시간이 점점 지나자 친구는 점점 더 저희 집으로 자주 놀러 왔고 나중에 되니 자기 애까지 데려와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가곤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성격이 잘 맞는지 날이 갈수록 점점 친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친구와 친구 아이와 남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 아이가 밥을 먹다 말고 남편 보고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빠라는 말이 당황스러워서 친구와 친구의 아이를 쳐다봤는데 친구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깔깔 웃더라고요. 오빠가 아빠처럼 좋았나 보다고 남편 팔을 붙잡고 막 웃는데 남편도 뭐가 좋은지 같이 피식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친구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저에게 그러다 자기 잡아먹겠다고 애가 아빠가 없어서 그렇게 부른 모양인데 마음 곱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언제 웃었나 싶게 웃음기 없는 얼굴로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의 눈빛에 저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영혼 없는 말을 하고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계속 싸한 기분이 들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척 그들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저는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됐어요. 회사에서 거의 6개월을 넘게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출장이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출장을 간다고 알리고 지방으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가 있는 동안은 당연히 남편과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에 출장 가고 했을 때도 서로 연락하지 않았었거든요. 친구 역시 저에게 따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의 출장 얘기를 들었나 보다. 이번 주는 안 놀러 오겠다 싶었어요. 출장 가 있는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바빴고 저와 다른 직원의 노력 덕분인지 5일 동안 진행해야 할 프로젝트가 3일하고 반나절 만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를 흡족해 하시던 대표님이 쾌한 저와 다른 동료들의 얼굴을 보며 오늘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일 하루는 쉬어도 된다며 깜짝 휴가를 선사해 줬어요. 당장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자고 싶었던 저는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직 해도 안 졌네. 내일까지 원 없이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집 안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뭐지? 싶긴 했지만 너무 핑곤했던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현관에 남편 신발이 있더라고요. 하루 안 갔나 싶어 캐리어를 현관에 들여놓은 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실 쪽으로 갔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어디 있지 싶어 안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 말이죠. 뭐야, 내일 온다고 안 했어? 그러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잠에서 깬 남편이 한껏 졸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원래 내일 끝날 거였는데 일찍 끝났어. 남편의 질문에 저는 무미건조하게 대답을 하고 다시 방문을 닫으려 했어요. 안방에서 남편이 이미 자고 있으니 작은 방 가서 자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야? 무슨 소리야? 남편밖에 없는 안방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들리자 너무 놀랐던 전 남편을 보며 물렀어요. 뭐가 아무 소리 안 났는데. 아닌데. 방금 쿵하고 뭐 부딪히는 소리 났잖아. 저는 태연하게 누워서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남편을 보며 안방 안으로 들어가 드레스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드레스룸 쪽 문을 열었는데 누가 깍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발가벗은 채로 얇은 옷가지로 겨우 중요 신체 부위만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처 제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확 튀어나오더니 저를 지나쳐 안방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놀라 멍하니 있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쪽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본인 얼굴을 가린 채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보다가 나체의 여자가 튀어나간 거실 쪽으로 나갔어요. 집 도어락 소리가 안 들렸던 걸 보면 아까 드레스룸에서 튀어나갔던 여자는 아직 이 집 안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로 나가자 주방 식탁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자 고개 숙인 채 맨등을 보이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이쯤 되면 다들 예상하시겠죠? 네, 그 여자는 제 친구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집으로 놀러 오던 그 친구야. 그게 말이지.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샤워를 하러 왔는데 저를 보고는 민망한 듯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해할까봐 숨은 거라며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니 진짜 오해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바보가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웃었어요. 개 같은 남편이 도박에 노름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는구나. 내가 출장 가서 돈 번다고 쇠가 빠지게 고생할 동안 이 년놈들은 내 안방 침대에서 뒹구르고 있었겠구나 싶었죠. 됐어. 설명하지 마. 맘대로 생각하라고 해. 언제 나왔는지 등 뒤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바지만 챙겨 입고 나왔더라고요. 아니 오빠 그래도 야 진짜 아니야. 어? 친구는 제 남편의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묘하게 웃는 얼굴로 제 팔을 옷깃을 잡고는 아양을 떨듯 말했어요. 몇 분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던 저는 친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바로 친구의 팔을 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갔어요. 나가. 일단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집 밖으로 내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순식간에 엄청난 힘으로 친구를 붙잡아 끌었어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오빠, 나 좀 도와줘. 얘 좀 어떻게 해봐. 미쳤나봐. 친구는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발악을 하며 버둥거렸지만 분노에 차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저를 이기진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미쳐 나서기도 전에 친구를 집 밖으로 밀어낸 뒤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자마자 쾅쾅쾅 바로 집 문을 두들기는 소리와 띵동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바로 도어락을 열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바로 현관 문고리를 걸어 잠갔어요. 도어락 비번을 풀어도 문을 열 수 없게끔요. 그리고 뒤를 돌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당황했는지 멍하니 서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정신이 드는지 뭐 하는 짓이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등 뒤로는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 않는 문을 쿵쾅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무서움보다는 분노와 화가 더 커서 그 마음을 감춘 채 남편에게 물었어요. 내가 뭐? 남편은 설명하고 싶지 않은지 절 보며 뻔뻔하게 되묻더니 저를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 미친년아! 등 뒤로 친구의 얇은 옷이 날아왔어요.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친구는 씩씩거리며 들어와 간신히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던 얇은 옷을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욕을 퍼부어댔어요. 어떻게 자신을 이 꼴로 밖에 내보낼 수 있냐며 이러니 남편이 저를 질색하는 거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오빠, 그냥 이혼해. 이런 미친년이랑 살지 마. 그리고는 제 남편에게 당당하게 저와 이혼하라고 말했어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 보이던 남편은 절 보며 짐 싸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긴 너희 집이 아니라며.
어이없어 헛웃음이 났지만 친구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진짜로 이혼을 할 것 같은 남편의 태도에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 후 돈 때문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한 2, 3일간은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잤어요. 드디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외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진짜 남편한테는 그 어떤 미련도 마음도 단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회사에 출근했더니 회사로 제 짐이 택배로 왔더라고요. 4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이었는데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꿈에도 바라던 이혼을 하게 됐어요. 상간녀 소송이니 위자료니 그런 얘기하면 남편이 친구랑 바람만 피면서 이혼은 안 한다고 할까봐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써줬죠. 남편 역시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끝이라는 각서를 써줬어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나서지 말고 남편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친구는 남편을 차지한 게 기쁜지 남편과 같이 나가서는 저를 보며 승리했다는 우월감에 빠진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속전속결로 이혼을 했어요. 해방됐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을 만난 뒤 버린 내 시간과 돈, 인생이 아까웠지만 더 긴 시간 낭비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냈던 대출빚도 드디어 얼마 전에 다 갚고 끝냈어요. 남편한테 죽을까봐 이혼 소리도 못했던 저인데 하늘이 도왔는지 생각보다 빨리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지난달 작지만 방 2개인 내 집도 장만했어요. 비록 다 대출빚이긴 하지만 세상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아예 다른 곳으로 이직한 뒤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려서 남편 소식은 아예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그 친구의 소식은 얼마 전 중학교 동창 친구한테 건너 건너 들었어요. 제 이혼 얘기를 들었던 친구가 가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저 때문에 인생 망했다며 저를 저주하고 제 욕을 하고 다니다는데 그 소리 듣고도 웃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이혼도 하고 그저 다 감사할 따름이라고요.